100억 자산가의 꿈, 당신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전 교육을 통한 여러분의 투자 로드맵,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진행의 신아림입니다. 마스터 플랜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외 증시를 움직이는 다양한 시장 지표 중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지 경제와 증권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요. 다양한 자산에 대한 다각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네, 오늘 화요일장이 마감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급락했지만 우리 시장은 하방을 내주지 않으면서 미증시와는 디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은 여전히 무게중심을 잃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체크해보면서 또 내일의 장을 탄탄하게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희비가 어제와는 달리 엇갈렸습니다. 코스피는 0.07%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며 2,486선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0.09% 강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71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상황도 함께 체크해보시죠.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 행렬은 이어졌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매도 폭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2,400억 원 매도 물량을 던지는 모습이었고요. 이 수급 공백을 개인과 기관이 메워주는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지수 기여도 상위 종목도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우리 증시의 반도체 투톱은 쉬어가는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는 0.5% 빠졌고 SK하이닉스 1%대 내림세 보였습니다. 또 오늘 HD 현대일렉트릭 종목 실적 발표가 이뤄졌죠.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기는 했지만 우리 시장의 기대감이 너무나 컸던 건지 미국 쪽의 데이터 센터 우려감까지 겹치면서 오늘 8.5% 급락 마감했습니다. 또 오늘 주도하던 조선주 섹터의 흐름도 좋게 돌아왔습니다. 조선 3사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배나 늘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HD 현대중공업 3.4%, HD 한국조선해양은 3.8% 강세였습니다. 또 네이버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자, 네이버가 넷플릭스에 이어 컬리와 손을 잡겠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신선식품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3.4%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정말 말 그대로 개인이 이끄는 하루였습니다. 개인이 300억 원 가까이 매수 물량을 담아줬고요. 외국인은 1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 기관은 관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을 견인한 지수 기여도 상위 종목도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네이처셀 굉장히 좋았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쪽이죠. 미국 FDA가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3상 시험을 품목 허가를 위한 최종 시험으로 승인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네이처셀 상한가를 찍으면서 마감해줬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에 AACR 학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기술 협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 ABL 바이오도 5.7% 급등 마감해줬고요. 미 FDA의 계획 변경 승인 속에 신라젠도 상한가로 직행하며 마감해줬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마스터 플랜 일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스터 플랜에서는요, 기존의 마스터 종목을 점검해보는 진행 추적 플랜 코너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함께 부의 지도를 그리면서 오늘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투자의 흐름과 돈의 흐름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볼 예정입니다. 또 이 힘든 시장 속에서 혼자서는 플랜 세우기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이라면 저희 투자 우선 플랜 코너도 주목해 주셔야겠습니다. 마스터님의 킥포인트 투자 강의가 기다리고 있고요.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마스터 종목에 대한 설명도 함께 나오니까요. 생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계획과 투자 플랜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마스터 플랜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자유롭게 팍스통신망 내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저희 통신망 들어오시면 마스터 플랜의 모든 정보들 방송이 끝나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 시간 내에만 유효한 링크니까요. 꼭 시간 내에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탄탄한 투자 플랜 세워주실 마스터님도 모셔봐야겠죠. 오늘 김충성 마스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한 주간 잘 계셨다라고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하는 강의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뭐 부의 지도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어디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느냐, 매매, 그렇죠? 매매에 대한 그 어디 초점을 두고서 또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팁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뭐 방송이라는 사실 뭐 제한된 이런 그 시간상 여러분께 많은 내용들을 전해드리고자 뭐 이 자리에 있긴 합니다만은 시간상 그게 좀 불가하죠. 하지만 QR 뭐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 좌측 하단입니다. 이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시게 된다면은 더 많은 뭐 이런 정보와 또 팁 이런 부분들 얻을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줬으니까 방송 시간 중에 많은 분들 오셔서 또 같이 인사도 나누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스터님과 함께 자신감 있게 다음 단계 계획을 세워보려면요. 기존의 플랜들을 추적해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스터님이 공략해주셨던 이 종목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간단하게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표 보면서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 제시를 보시면 4월 21일 어제입니다.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께만 또 단독으로 공개해드린 종목인데요. 온코닉 테라퓨틱스. 이 종목도 어제 마침 엄청 올랐거든요. 이 자체 개발 신약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들어오면서 주가 흐름 좋았는데요. 바로 공략해 주시고 20%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 아래 우진엔텍도 한번 보겠습니다. 4월 15일 저번 주 우리 방송에서 마스터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죠. 지금 22.7%로 수익 나와줬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두 자릿수 20%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또 위너스도 보시죠. 4월 10일 제시해 주셨고 20.36%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들에 대해서 또 마스터님과 얘기를 안 나눠볼 수가 없겠어요. 굉장히 오락가락한 장세인데 지금 수익률표를 보면요. 다 두 자릿수밖에 없어요, 마스터님. 이거 대체 어떻게 전략 세우신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좀 아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은 네. 지금 장은요. 확실히 이슈에 섹터가 반응하고 이슈에 종목이 반응한다라는 것, 움직인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제대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래요. 시장에는 뭐 수많은 그런 이슈들이 사실 있죠. 뭐 그렇다 보니까는 그 많은 이슈 중에 어떤 게 나에게 아주 결정적인 팁을 제공하고 또 그걸 또 매매에 활용했을 때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지 많이 이제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여러분과 또 저의 그 차이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팍스통신망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팍스통신망에 좀 오시게 되면은 그래요. 차트 통해서 보시면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겠죠. 네,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바로 이게 어제였습니다. 네, 어제. 네, 바로 이 부분이었단 말이죠. 가격적으로는 한 24,000원 정도를 정확하게 팍스통신망을 통해서 이렇게 그 제시를 해드렸던 부분들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강한 탄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뭐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은 뭐 하루에 20% 이상 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충분히 먹거리가 떨어졌을 거다라는 이런 그 상황이었죠.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슈가 있잖아요. 뭐 섹터 자체의 이슈도 좋지만 이 종목 나름의 호재성 이슈들이 상당히 많죠. 자큐보 그런 부분들 또 미국 FDA의 희귀 그 의약품 지정이라든지 이런 아주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난 그 3월 중반서부터 아주 바닥을 탈피하면서 우상향의 추세를 그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팍스통신망을 통해서는 또 입장에 계시는 분들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드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제시해드렸던 목표가까지도 바로 뭐 달성을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드린다라는 좀 말씀을 네, 축하드립니다,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바로 지난주 이 시간이었을 거예요. 네, 이것도 이슈였습니다. 우진엔텍. 네, 우진엔텍을 보시게 되면은 어느 쪽 종목인가요? 원전이었죠. 누구보다도 먼저 사실 이 자리에서 이제 원전 관련 이슈들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이제는 뭐 탈원전 기조였던 뭐 이재명 후보 쪽이 또 민주당이고 이제는 뭐 친원전 그쪽으로 이제 행보를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 뭐 체코라든지 또 베트남이라든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또 이제 글로벌 각국에서도 긍정적인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는 부분들 이게 그래요. 예전부터 좋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정말 한 번에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섹터 자체에 또 이슈가 지속된다라는 것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그 지속되고 있는 이슈에서 그 매매 팁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이런 결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지난주면은 언제였습니까? 바로 이런 자리들이었어요. 네, 이런 자리들에서 말씀을 드렸고 하루 이틀 지나더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20%가 넘게 떠서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떴으면 밀릴 법하잖아요. 또 그만큼 올랐으면은 좀 챙길 수도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은 이슈에서 결정적인 매매 팁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처럼 그 이슈에서 매매 팁을 얻어보시기를 바라겠고 그걸 또 가능하게 하는 것이 팍스통신망이다라는 것 여러분께서 입장하셔야 하는 이유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전략 잡아서 공략해 주셨는지도 간단하게 리뷰를 함께 해봤고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충성 마스터님께서 저희 팍스통신망 내에서 단독 공개해 주신 종목들 그리고 방송에서 언급했던 마스터 종목들 모두 힘있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 확인해 보셨습니다. 여러분 적게 들어가도요. 타점만 정확히 잡는다면 이 수익의 질감은 생각보다 꽤 실합니다, 여러분.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요. 또 통신망 내에 들어오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겠죠. 오늘 또 뭐 신약 쪽이라던가 원전주 쪽, 건설주 쪽 이렇게 업종을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이슈와 타점 정확히 짚어주시는 거 여러분 방금 확인해 보셨습니다. 오늘 또 생방송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주시는 김충성 마스터님 어렵게 모셨으니까요. 꼭 생방송 시간 내에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마스터 플랜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처음이시더라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화면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저희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다양한 종목들뿐만 아니라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매매 전략까지 계속해서 김충성 마스터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시니까요. 꼭 생방송 시간 내에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저희 프로그램의 핵심 코너인 부의 지도로 넘어가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가 이런 거를 또 키워드로 좀 꼽아와 주셨는데요. 오늘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부의 지도를 보면서 키워드 체크해 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의 지도의 첫 번째 키워드는 쏠림입니다. 아까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요즘 시장이 오늘도 그렇고 이슈 쪽으로 엄청 쏠리잖아요. 네. 이걸 설명해 주시는 거겠죠? 눈치가 빠르시래요. 네. 척하면 척이죠. 그렇죠. 사실 우리 지금 시장의 특징이 그래요. 사실 네. 여기저기 이것저것들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오르는 분야라고 할까요? 네. 사실 이게 정해졌죠. 네. 뭐 정치 그쪽 아니겠습니까? 정치 쪽이죠. 네, 그쪽이 더 끼 있게 움직이고 또 세게 움직이고 이렇단 말이죠. 물론 다른 그 분야도 있긴 한데 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적어요. 때문에 이제 또 이렇게 쏠림 현상이 좀 심하다라는 그 시장 상황이 뭐 쏠림 그게 딱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쏠린 시장이다라고 해서 뭐 대응이 어렵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속해져 있는 섹터는 안 움직인다고 해서 만약 우리가 주식을 안 할 수만은 없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어도 내가 공략할 건 분명히 있겠죠. 아, 그럼요. 뭐 또 이런 시장에서도 또 이제 또 살아남고 수익을 그쵸. 내야지 어찌 네. 보면은 진정한 프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앵커님 또 방송 프로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 마스터님은 주식 프로 아니겠습니까? 아, 여러분? 그럼요. 믿고 가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도 그렇다면 또 좋은 결과를 좀 얻어가기 위해서라면은 여기에 좀 편승을 해야 돼요. 대세. 지금 시장이 아무리 그쪽으로 쏠려 있다? 그럼 쏠려 있는 곳이 대세인 거예요. 뭐 대세 여러분께서 그 편승을 해야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다란 말이죠. 그것들 저것들 언젠가 끝날 거야라는 생각으로서 보지 않는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또 이게 소외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올라온다. 그들이 내리면 내거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들 내려오기를 기다린다라는 것도 함정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또 내 것도 안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시장의 지금 시장의 중심 대세에 맞춰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왜냐하면은 저는 항상 이슈를 좀 막 강조를 드렸습니다. 네, 이슈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만 놓고 보더라도 네, 속보라는 단어들이 좀 나왔고요. 네, 속보라는 단어 나왔고, 뭐 2028년까지 기후 변화 협약 단사구 총회 유치하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들 전해졌고요. 그리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2035년 이후에 또 로드맵을 정립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움직이는 섹터가 있게 마련이겠죠.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느 섹터입니까? 온실가스 그쪽이에요.
만약에 이런 이슈들을 먼저 접해볼 수 있었다. 물론 이제 주가의 이 이슈가 가리키고 있는 섹터 또 그 섹터에 속해져 있는 종목 그 위치에 따라서 이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그냥 보내줘야 할 것이냐 이렇게 저 전략은 달리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는 뭐가 움직였습니까? 종목들 많이 움직였어요. 뭐 켄트로닉스도 움직이고 에코바이오도 움직이고 뭐 이런 종목도 그린케미칼 이런 종목 다 상한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런 어찌 보면 지금은 정책적이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또 이전에 있었던 그 기사이긴 합니다만은 이재명 예비 후보 뭐 의료 정책 내용이 나왔습니다. 또 역시나 관련주들이 반응해요. 네, 관련주들이 반응했다는 것이죠. 어떤 종목들이 반응했습니까? 뭐 인성정보, 인피니트 헬스케어, 케어랩스 이 종목들은 물론 이제 얼마 됐는데도 아직도 좋아요. 물론 지금 구간에서 다소간의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안 내려오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슈 특히 중심 이슈가 가리키고 있는 중심 섹터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한번 반짝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떴다고 하더라도 견조해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다는 것이죠. 뭐 디지털 교과서 내용들 나왔죠. 이것 때문에 어떤 종목들이 그 반응을 했습니까? 뭐 아이비 기명이라든지 아이스크림 에듀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또 좋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좋은 움직임들이 그려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알아요. 또 이제 뭐 AI 스타트업 이거는 뭐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한동훈 그 이제 경선 치르겠습니다만은 뭐 AI 뭐 인프라에 투자한다라는 이런 내용도 좀 나왔었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AI 그래 AI 지금 필요해서 AI 어떻습니까? 필요해서가 아니죠. 네, 포바이프 어떻습니까? 지금 안 내려와요. 네,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는 중심에 있기 때문에 안 내려온다라는 거. 네, 지금 이 시장의 중심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벗어나 있다라고 한다면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함정이 있죠. 무슨 함정이냐? 이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네, 순환매.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아까 기사를 통해서 보시면은 뭐 교육 쪽 얘기도 있었고 AI 얘기도 있었고 의료 얘기도 있었고 뭐 온실가스 얘기도 있었고 지금 앞으로도 지금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력이라면 모를까 세력이 아니라면은 사실 미리 이거 알고 선점하기가 힘들어요. 네. 힘들죠. 일전에 제가 키워드를 고기라고 제가 정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기도 먹어보는 사람이 먹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쪽은 사실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우리가 사실 뭐 모르는 상황이 있다이니까 네. 어찌 보면은 지금은 이슈가 되고서 많이 오르는 종목이 있다. 그들 차라리 쫓아가지 마시고 네. 한번 반응이 있는 종목, 반응했던 종목들, 그 섹터들 뭐 적절하게 눌림을 주고 있다거나 물론 이제 세력에 뭐 유입된 매수세에 이탈이 없어야겠지만 그런 종목이라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좀 이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 같은 그렇겠네요. 틀 안에 있다더라도 왔다 갔다 해요 그 안에서. 네. 근데 한번 반응했었던 섹터라든지 종목들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먹거리가 떠질 수 있다는 부분들 여러분께서 체크하시고 또 관심을 더 집중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든다면 뭐 저출산이 가장 먼저 움직였다가 눌렸어요. 네. 뭐 이런 것도 지금 팁이 될 수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김충성 마스터님께서 팁도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따라가면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이미 실적이 좀 한번 나와줬고 지금 살짝 조정에 들어갔지만 앞으로도 상승 모멘텀이 나올 만한 종목들을 좀 노려보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의 키워드 쏠림, 이 정치 테마주 내에서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따라가면서 각각의 산업별로 또 돌아가면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이재명 전 대표가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공약을 또 내놨습니다. 이 발언에 친환경주 오늘 강한 시세 보여줬죠. 뭐 에코바이오, 그린케미칼 이런 종목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다 상한가 찍었습니다. 또 정치 정책주는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즘 같은 장세 속에서 가장 강하게 튀어오르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변동성도 굉장히 강하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잘 공략해 볼 수 있을까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 지점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김충성 마스터님께서 함께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적 없이 이미 오른 종목들 말고 앞으로 좀 탄탄하게 올라갈 종목들
미리 선점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선점 전략 김충성 마스터님이 잡아주십니다. 저희 팍스통신망 내에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이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럼 김충성 마스터님이 이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매매 전략 어떻게 시장에 대응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체크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제안입니다. 뭐 제가 제안 한 가지 드려도 될까요? 제한이요? 제안이요. 네네. 제가 오늘은 좀 방송에서 마스터 종목명 시원하게 공개해 주시죠. 어떤가요? 아,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오! 여러분 들으셨나요? 시원하게 공개해 주시겠다고 방금 말씀을 하십니다. 책임지실 수 있나요? 아이 뭐 그게 뭐 어렵다고요. 좋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방송 시청해 주셔야겠죠. 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제한 뭘 것 같아요? 제안이요? 정말 감이 안 잡힙니다. 저는 제 머릿속에 제가 방금 드린 제안밖에 떠오르지가 않아요. 네, 뭐 두 번째 그 제목을 보면 우가 있네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아니겠습니까? 아, 네. 네, 사실 근데 오늘 그 푸틴이 사실 뭐 미국도 그렇고 뭐 다른 글로벌 국가들이 뭐 사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사실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뭐 최근에는 뭐 사우디에서 네. 모여서 뭘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뒤에 별거 없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푸틴이 그 전쟁 그 이후에 처음으로 뭐 우크라이나에게 뭐 제안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여러분들 기사를 통해서 확인들을 하셨겠습니다만은 푸틴이 네, 우크라이나와 직접적으로 대화 제안을 했다라고 해요. 이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또 나온 기사를 보면은 트럼프가 또 한마디 하죠. 이번 주 합의하길. 이게 막 압박 아닌 압박. 뭐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뭐 내정 간섭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사실 내정 간섭을 해서 평화가 찾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요. 뭐 그러면서 미와 큰 사박이 될 것. 이거를 아마 푸틴이 덥석 문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사실 네 바로 이런 부분들 오늘 최근의 기사들이에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도 다 아세요. 네, 뭐 휴전 얘기가 나오고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중간에 러시아에서 미사일 공격했다라고 하면서 민간인이 네 엄청나게 또 사망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왔죠. 또 앞서서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사실 뭐 푸틴 특사가 미에 도착해서 뭐 교착 상태에 빠진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협상하고 그런데도 별다른 이슈들이 안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주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란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언제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나 좀 싶기도 했는데 근데 제안이 들어왔다라고 하니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어떻게 이거를 이제 또 받을지가 관건이겠죠. 이제 공은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에게 이제 돌아간 모습이기도 한데 이거 지금 3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재건에 대한 기대감들 뭐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누적된 피로감이 지금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도 하죠. 저 어찌 보면 이제 지금 시장에서 좀 소외될 수 있는 이런 그 상황이기도 한데, 근데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 매력이 지금 발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종목들을 보시게 된다면은 다 그래요. 뭐 불과 뭐 최근만 놓고 본다면은 한두 달. 그 전서부터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흐름들이 지금 상당히 괜찮은 가격적으로만 도 괜찮단 말이죠. 이건 차트를 통해서 이 종목들 몇몇 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를 좀 보시면은 가장 먼저 떠오른 종목이 대동기어죠. 네, 대동기어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도 지금 1개월 이상 내내 조정. 근데 4월 들어서 지금 하반 경직성이 좀 확보된 모습이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또 탄력이 나오면서 좀 유의미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시그널이 이제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바로 우상향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모습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또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전진건설로봇.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내내 흘러내렸어요. 뭐 관련 이슈 또 로봇과 얽히면서도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여기까지 좋은 모습이었는데 2월부터 내내 흘러내리기만 했습니다. 근데 4월 들어서는 하반 경직성 확보 또 약간 견조한 흐름들 전개하더니 지금 역시나 유의미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으니 각적으로 싸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저가 매수의 유입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재건과 관련한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한 이 이슈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돼야 되겠죠. 긍정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뭐 그런 상황 계속 된다면은 지금 당연히 저가 매수들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 아니겠습니까? 강한 그렇죠. 탄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슈에 주목하시되
예의주시하자.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부활절 휴전 소식이 들려오더니 또 무의미하게 지금도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죠. 요즘 시장에서는 사실 워낙 이 관세와 대선 관련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전쟁, 종전에 관한 부분들은 좀 소외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김충석 마스터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좀 저가 매수의 상황으로 짚어봐야 되지 않나라고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 두 나라 협상에 진전을 내기 위해서 좀 노력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협상이 된다면, 종전이 된다면 이 섹터 자체가 다시 부각될 겁니다. 여러분 시장에 언제든지 이렇게 큰 바람을 불러올 수 있는 이슈들이라던가 종목들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요. 꼭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라면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시장 속에서 당장 종목 어디 공략해야 될지만 신경 쓰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종목들, 이런 이슈들까지도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놓치지 않고 챙겨주십니다. 김충석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 든든한 길잡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생방송 시간 내에 꼭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부외지도의 마지막 키워드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소외라는 키워드입니다. 소외 소외요? 섹터가 있는 걸까요? 글쎄요. 방금 전에 또 언급해 주셨던 뭐 종전 관련 이슈들도 있을 거고요. 소외는 아니고요. 네. 이거 그래요. 크게 보면은 이것도 어찌 보면 소외를 되어 왔었어요. 네. 어떤 이유로 네. 소외되어 왔나요, 이 종목은?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여름 다가왔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도 여름이지 않습니까? 비도 내리고. 저 지금 땀 흘리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 네, 지금 아유. 이 봄이 바로 봄 건너뛰고 네. 지금 여름이 온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사실 이것도 어찌 보면 소외를 받아왔으니까 그렇죠. 계절상. 큰 의미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고 네. 제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그 여름이었다라는 것, 여름이었다는 것을 여름을 말씀해주고 네. 싶으셨군요. 사실 더워요. 더워 보이세요. 네. 지금 거의 스튜디오가 여름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또 이제 이슈를 네. 보니까 그래 오늘은 좀 비 왔잖아요. 네. 시원하려나 했는데 시원하진 이게 않았죠. 습도가 좀 네. 높으니까 저 좀만 움직여도 땀이 뻘뻘 맞아요. 흘리고 나온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얼마 전 어젠가요? 엊그젠가요? 뭐 27도까지 네. 막 오르고 수도권은 뭐 너무 30도 육박하고 뭐 이런 부분들 기사화가 다 됐어요. 네, 기사화가 다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또 예년보다 더 여름이 길다고 합니다. 4월에서 뭐 11월 달까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물론 이제 그 이상 기온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안타깝지만 우리 인간들이 좀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좀 그렇긴 네. 한데 뭐 11월까지 여름이 지금 이어진다라고 해요. 뭐 정말 이게 맞는지를 좀 모르겠고요. 근데 그래요. 이 부분들 보면 안타깝고 이거 어떡하나 뭐 걱정이 되고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또 이제 매매 팁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이고 있죠? 네, 바로 밑에 보시면은 그림들이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들 제대로 보일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것들은 이게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이미지를 이렇게 딱 해놨는데 이게 네 그래요. 에어컨입니다. 뭐 시원하게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제가 이쪽 종목들을 싹 둘러봤는데 다 한 종목 정도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들 아시는 파세코 정도가 그나마 그 매매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말씀드렸던 소외를 그동안에 다 당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유동성이 많이 미흡하다는 것이죠. 유동성이 미흡하다는 것은 뭐 호가를 보시게 되면 많이 비어 있을 것이고 이는 조금의 물량만 들어도 강한 탄력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정작 얼마 못 담아요. 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 에어컨 쪽을 본다면은 파세코 정도가 있다라는 건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좀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 여기 보면은 시원한 뭐가 보이나요? 네, 맥주가 보이죠. 네. 네, 맥주 하면은 뭐 제주 맥주 뭐 이런 것이 떠오르고 하이트 진로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요. 네. 한국 알코올 뭐 이런 것도 떠오릅니다. 근데 이제 물론 다른 종목들도 좀 많기도 해요. 무학도 있고 많은데 역시나 유동성이 많이 미흡해요. 호가가 너무 얇다는 말이죠. 그래요. 아주 소액으로 조금씩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만 많은 양을 좀 못 실을 수가 없다라는 것. 이 부분들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그리고 참고로 개인적인 얘기지만 더울 때 마시면 더 덥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가요? 네, 주류 쪽은 모멘텀이 얼마나 될까 아.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여기 보이는 거 뭔지 아세요? 아이스크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이스크림 맞아요.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크라운제과, 해타제과 식품, 빙그레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나마 다룰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께 언급을 드리는 거니까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혹시 그래 난 관심 있는 섹터인데 하면은 살짝 메모를 좀 해두셨으면 좋을 거고, 혹시나 메모하고 귀찮으시면은 파스통신망에 오세요. 그리고 또 여쭤보세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여기 보이면은 패션입니다. 네, 패션 왜일까요? 패션? 뭐 여름 하면은 또 여름만의 패션이 있잖아요. 얇은 옷들 무조건 챙겨야 되고 또 수영하려면 수영복도 챙겨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패션 산업이 부각되나요? 아, 그렇죠. 저는 메리아스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해봤는데 많이 네. 팔린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패션 쪽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물론 이쪽도 많이 살펴봤습니다. 종목들 있는 것들을 싹 다 뒤져봐가지고 여러분께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다루는 것이 그래도 좀 유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패션 쪽은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 뭐 영업무역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영업무역도 어찌 보면은 이쪽 섹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들 그 종목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두시면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공구음원 뭐 친숙한 종목이죠. 네, 공구음원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상장된 연예인 그 아이유가 뭐 광고하던데 블랙야크 INC 뭐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 그나마 유동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것. 또 이쪽은 실적도 뒷받침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온통 이슈에 의해서 뭐 또 당일 이슈에 수급 쏠림이 좀 심하고 그 이슈가 있는 섹터들만 반응을 합니다만은, 아마도 이 시국이 지나면은 시장은 실적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왜? 그거는 근본적 상승 모멘텀이니까 여기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또 이쪽은 또 이제 실적도 뒷받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도 여러분들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 다시 뭐 PPT로 돌아와 보면은 여기 우산 쓰고 있습니다. 네, 우산 쓰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뭘까요? 장마 대비해서 뭐 네, 어떤 맞아요. 우리 숲 PD님은 들까요? 제습이라고 하시는데 제습인가요? 제습은 에어컨 틀면 다 제습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패스하고, 이거 장마 맞아요. 아, 여름철 네. 반갑지 않은 그런 손님들이죠. 네. 근데 이게 또 장마가 오면 또 피해들을 입으니까 아, 또 피해 맞네요. 복구라든지 네. 또 이런 그 폐기물 또 처리 그 업체들이 또 부각이 되곤 한단 말이죠. 이쪽과 관련해서는 뭐 근데 그런 언급드린 종목들 뭐 코인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유동성이 지금 너무 없어요.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는 안 보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고, 뭐 인선 ENT라든지 대동, 뭐 대동은 물론 이제 재건 이슈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남해화학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언급드린 종목들이 각 그 분야별마다 좀 있습니다만은 파츠통신망에 오셔가지고 아까 무슨 종목 얘기하셨어요?라고 여쭤보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다시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질문 남겨놓으시고요. 또 이제 언급드린 종목들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또 좋은 매매 팁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벌써 덥지 않나요, 여러분? 4월에 제가 봄옷을 꺼냈는데 이제는 또 여름옷을 꺼낼 시기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마스터님께서요, 이 여름이 다가온다. 우리는 투자창을 켜야 한다. 에어컨보다는 투자창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여름에 관련된 이 종목들이 많지만요. 우리가 이 주의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또 단기적으로는 공략해볼 만한, 공략해봄직한 가치가 있는 종목들도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죠. 실제로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서 이 냉방 가전이나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르기도 하고요.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나 이런 식품주도 오릅니다. 이런 흐름도 마스터님이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잡아주실 예정입니다. 저희 마스터님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시거든요. 저희 앞서 수익률 리뷰표도 체크해 보셨지만 마스터님은 정말 섹터에 관계없이 공략을 해주시고 그 공략해주신 종목들이 다 잘 힘있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수익률 함께 해보고 싶으시다면요.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두 자릿수만 가득한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계시고요. 이렇게 오늘 또 부회지도 마지막 키워드까지 살펴보면서 시장의 투자의 흐름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또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의 마스터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부회지도에서 마스터 키워드가 뭔가요? 재건입니다. 재건이요? 재건. 재건이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 선정을 좀 했고요. 제안에 있군요. 네, 그 제안을 하셨으니까 저 약속 지켰어요. 시원하게 오픈을 했습니다. 종목명을 오픈하셨다고요, 벌써? 네, 일단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어떤 종목인지는 여러분들께서 아시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이 종목 친숙한 종목입니다. 건설기계라든지 부품 뭐 만들고 판매하는 업체로 좀 알려져 있는데,
콘크리트 펌프카에서 매출이 대부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북미, 유럽, 중동 할 것 없이 이 글로벌 뭐 해외 매출이 이거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이제 해외에 아주 다양한 뭐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당연히 재건 쪽에서 속해 있기 때문에 뭐 재건 이슈들이 나온다면 또 탄력 있게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추세적인 그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한번 봐보시죠. 주봉인데요. 이거 지금 감춰놨죠? 근데 저 언급 드렸습니다. 예, 예, 지켰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저점들이 계속 좀 높아져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좀 이탈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연결해 보면 역시나 추세적인 움직임. 지금 하방경 측정이 나오고 또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이 구간을 본다면은 역시나 추세 하단에서 지금 되돌림 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동안 내내 조정. 하지만 반등 나올 자리에서 하방경 직선 확보, 그리고 되돌리는 움직임, 이걸로 봤을 때는 못해도 직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탄력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물론 네, 재건 관련 이슈가 긍정적인 것들이 들려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대응적인 부분들이 중요해요. 이 종목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궁금하신 분, 네, 팍스통신망에 오세요. 또 종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주식은 실전 아니겠습니까?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시게 된다면은 그 실시간 대응의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팁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마스터 종목 설명 들어보셨습니다. 아까 방송에서 또 언급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약속을 지키신 건데요. 이 종목이 뭐지? 언급해주신 종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이 종목이 뭔지 아직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팍스통신망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잠시 후에 또 단독 공개될 예정이니까 지금 어서 입장하셔야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또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실 전쟁이 끝나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이 무너진 도시를 다시 복원하고 복구하는 작업이 가장 필요하겠죠. 이 사업의 또 중심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또 북미와 유럽, 중동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앞서 설명해 주셨듯이 콘크리트 펌프카를 비롯한 건설 기계와 부품 제작 판매 중에 있고요. 또 전 세계 65개국에 걸친 네트워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 러우 전쟁의 휴전 뉴스라던가 또 종전의 실마리가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이 기업이 여러분 대표 주자로 바로 치고 올라갈 겁니다. 차트도 함께 보여주셨어요. 저희 주봉 차트 보니까 어땠나요? 최근까지 또 추세를 돌파하는 시그널이 보였고 이후에는 조정 국면이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또 건강한 눌림목 형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재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 재상승 진입의 초기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향후에 또 이 재건 수혜 관련해서 모멘텀이 맞물린다면 정말 이 성장의 가속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들 살 때 말고요. 미리 선점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 선점 전략 마스터님이 잡아주실 겁니다. 잠시 후 종목명 팍스통신망에서 단독 공개할 예정인데요. 미리 눈치 빠르신 분들 종목명을 또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종목명만 가지고서는 여러분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전략까지 자세하게 받아보셔야 내가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팍스통신망에서 종목명이 단독 공개됐습니다. 받아보신 분들 앞으로 추후에 이 팍스통신망 내에서 김충성 마스터님이 계속해서 매매 전략 짚어주실 예정이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또 궁금한 점도 물어보시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략 확실하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요. 저희 프로그램의 킥 포인트 시간이죠. 이 마스터님의 킥포인트 투자 강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김충성 마스터님께서 준비해 주신 건요. 오늘 거래량을 활용해서 이 눌림목을 공략하는 방법이 뭘지 또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굉장히 또 시장과 차트를 보는 상황에서 중요한 내용일 텐데 잠시 후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잘 넘겼습니다. 네, 여러분께 중요한 또 여러분들의 나중 절대 비기가 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전수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시리즈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항상 기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다 여러분 잘 되시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놓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지금 한 세 번째인가요? 네, 이 정도 시간인데 바로 복습 금방 갈 겁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캔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네, 캔들 분석의 핵심이다라면서 딱 이 두 개를 띄워놨었어요. 뭘 의미하느냐? 캔들 양봉이든 음봉이든 위쪽은 네, 매도 욕구라는 말이 맞까요? 네, 매도하고 싶은 그런 구간인 것이고 아래쪽은 매수하고 싶은 영역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못 샀으면 올랐다가 내려오면 여기서는 또 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음봉이라서 더 내릴 것 같아서 못 사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또 올랐다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요만큼 내릴지 혹은 또 요만큼 내릴지 혹은 요만큼 내릴지 모르죠. 이걸 때문에 핵심 개념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소개팅이라고 했어요. 소개팅을 어디서 하느냐? 요거였단 말이죠. 어디서 하겠습니까? 소개팅은 카페잖아요. 근데 올라와서 여기서 기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양봉, 음봉 무슨 말이에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2층에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 대기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많이 나오니까요. 그렇다면 오늘은 그래요. 눌림목이잖아요. 결국에는. 네. 올랐다가 밀리는데 이 2층 같은 경우에는 2층 천정이 있죠. 네, 천장이 있고 여기 바닥이잖아요. 이 바닥, 이 갭이 폭이 커요. 뭐 10%, 5%, 10%면 괜찮아요. 뭐 분할 매수 그냥 천천히 하면 되니까. 근데 막 20%, 30% 혹은 그 이상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나버리면은 이건 뭐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갭을 좁힐 수 있는 이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귀신은 못 속여도 아니죠. 귀신은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요. 거래량을 활용하는 겁니다. 눌림목, 거래량을 활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하느냐? 집중하십시오. 네, 빨리 하겠습니다. 자, 온코인 테라피uti스예요. 뭐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수익률 표에 나와 있었죠. 실제로 다른 종목이에요. 근데 그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제한된 등락,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들 다 이런 자리에서 사잖아요. 왜? 더 갈 것 같아서.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못 샀으면 올랐다 내려오면 잡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2층이라고 했잖아요. 보시면은 실제로 아까 그 장대 양봉입니다. 2층에서 반등이 나와요. 근데 이런 자리가 과연 어떻게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장대 양봉에서 거래량 실리기 시작한 그 가격대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대량 거래가 실려 있겠죠? 자, 그 장대 양봉의 분봉을 봤더니 저는 이거 5분봉을 띄워놨습니다만 여러분들은 5분봉도 좋고 3분봉도 좋고 10분봉도 좋고 여러분들 보시는 거 하시면 돼요. 그날의 분봉이다니 뭐 갭을 떨어 출발했네요.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서부터 거래가 여기 실린 거 아니겠어요? 보시면은 제일 많이 실렸잖아요. 그렇죠? 실리기 시작한 바로 요거예요. 그렇다면은 요 종가선을 그냥 쫙 연결해 보고요. 또 시가선을 쫙 연결해 보자라는 거예요. 정확한 가격을 도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2층 천정과 바닥 넓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조금이라도 좁힐 수 있는 거니까 값만 찾으시면 돼요. 주식에 100은 없으니까. 그렇죠? 자, 이걸 늘어뜨려 볼게요. 어디서 반등이 나오는지 보자라는 거예요. 시가, 종가 시가 연결한 선입니다. 그 이후에 올랐다가 밀리죠.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이런 원리. 감 오세요? 감이 오실까요, 여러분들? 자,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스튜디오 미르. 어떤 종목인지 다 아실 거예요. 내내 제한되네요.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네요. 쫓아가지 마세요. 여기서 못 샀으면 올랐다 내려오면 2층에서 일단 대기하세요. 더 디테일한 가격을 잡기 위해서라면은 뭐 여기 이 봉 거래가 많이 실려 있는 실리기 시작한 그 가격대를 체크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이것도
또 이 자리에 못 쓰잖아요. 여기서부터 2층, 여기서 반등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대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장대양봉의 분봉 이렇게 출발했다가 여기서 제일 많이 실리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실렸네. 여기네. 종가선, 시가선 어떻게 흘러갔느냐 보자고요. 실제로 내립니다. 여기 되면 여러분들 안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당겨서 보면은 충분히 여기 다 닿습니다. 실제로 그 라인에서 지금 이런 반등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얼마 안 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10% 이상, 20%, 30%그 정도 상승률이에요. 오래 걸리지가 않죠. 그렇죠? SMCG 최근에 아주 핫한 종목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 종목 어떻습니까? 상장하자마자 내립니다. 4일째 되는 날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여기서 못 샀으면 여기서 따라 붙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못 샀으면 올랐다가 내려오면 2층에서 기다리면 된다고 했죠. 실제로 장대 양봉 이후에 징그럽게 지금 늘어지네요. 근데 결국에는 2층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단 말이죠. 2층 자리에서. 근데 저 장대 양봉의 분봉을 보자니 저기서부터 실렸네요. 제일 많이 실렸죠, 거래? 그리고 저기서부터 이렇게 갑니다. 그렇다면은 실리 시작한 본격적으로 실리 시작한 이런 종가선, 시가선 하면 그거예요. 값만 잡으세요. 값만. 정확한 딱 그 가격이야. 이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실제 어떻습니까? 저 자리예요. 저 자리인데 쭉 연결해 보니 실제로 그런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몇 퍼센트가 오른 겁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감 오십니까? 감 오세요? 시간상 그래요. 3A 로직스입니다. 이 종목은 요즘에 그쵸. HBN 다음으로 뭡니까? 네, 그걸로 일단 상장 후에 내내 흘러내려요. 장대 한봉이 나옵니다. 여기서 못 샀으면 올랐다 내리면 거기서 대기하라고 했죠. 실제로 보시면은 올랐다가 내려요. 여기 2층이에요. 2층에서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가요. 별로 안 오는 것 같습니다만 몇 프로예요? 30%가 훌쩍 넘습니다. 이런 자리가 왜 여기서 반등이 나오느냐? 여기 분봉을 봐보자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일 많이 실렸네요. 이거네요. 한번 연결해 보고 어느 가격선인지 어느 가격선인지 값만 잡자라는 거예요. 값만. 어디서 반등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이 원리로 히든 종목 하나 더 가셔야죠. 네. 일봉입니다. 역시나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장대 한봉 나왔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못 샀어. 올랐다가 좀 더 내려야 돼요. 좀 더 내려야 돼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분봉을 여기 힌트가 있다고 했죠? 분봉을 보면 저기예요. 본격적으로 거래가 실린. 딱 선 연결했더니 거의 다 왔네요. 집중하셔야겠죠? 이 종목 파스통신망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눌림목 패턴 더 자세하게 배워보고 싶다. 또 이 눌림목 패턴을 적용한 히든 종목까지 나는 챙겨가고 싶다 하신다면 방송 종료 직전에 지금이라도 팍스통신망 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김충성 마스터님과 또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2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